그러면 일단 이렇게 썼잖아요. 경력기술서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 경력기술서를 이제 좀 풍성하게 확실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간단한 이제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력기술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직을 준비하실 텐데요. 이직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경력기술서, 자신의 이제 경력상 업무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력기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성과가 잘 드러나 있는지 여부가 이 사람의 능력을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써야 된다. 성과가 잘 드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 내가 했던 일을 성과가 잘 드러나게 성과 중심의 경력기술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성과 중심의 이제 경력기술서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대부분 일단 써보시죠 라고 해서 쓰시는 내용을 보면 이제 대부분 본인이 했던 일들, 업무 내용을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력기술서는 이 채용 기업,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채용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 한지도 궁금은 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근데 대부분 채용 공고상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라면 일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잘했냐, 이 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냐, 이거를 판단하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뭐 실행했다, 뭐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뭐 사업 계획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내용을 쓰시는데 이게 조금 이제 채용하는 사람들 눈에 이제 확 띄고 좀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려면 이제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케팅 캠페인으로 뭐 매출을 뭐 15% 향상시켰다. 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뭐 프로젝트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이제 측정 가능한 이제 성과가 들어가면 이 경력 기술서의 경쟁력이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 업무, 뭐 CS 업무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은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좀 경쟁력을 갖고 싶은 나는 뭐 고객 만족도를 뭐 몇 % 이상 유지했다든가 뭐 월간 고객 불만 건수를 10% 감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임팩트를 이제 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경력 기술서가 이제 성과 중심의 경력 기술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과 중심의 경력 기술서 이제 좋은지는 알겠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저는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성과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언제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맡았던 이제 역할과 책임을 쭉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하면은 내가 했던 업무들, 그리고 먼저 성과도 있겠죠. 그 중에서 가능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나 이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이게 아니라 뭐 연 매출의 뭐 22%를 뭐 증가 1억 이상의 신규 거래처
거래처를 발굴했다. 몇 개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한 일을 내가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임 뭐 역할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성과가 팀이나 이제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가 들어가면 이제 완성형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 2단계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까지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직장 회사원들은 어찌됐건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세스 개선으로 뭐 프로젝트 뭐 완료 시간을 뭐 단축했다. 내용보다는 추가적으로 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프로젝트 완료 시간을 뭐 10% 단축했고, 뭐 연간 얼마의 비용 절감을 해서 뭐 조직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 내가 했던 업무가 정리가 되고 그 업무에 숫자가 추가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조직 목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경력 기술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썼잖아요. 경력 기술서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 경력 기술서를 좀 풍성하게 확실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간단한 이제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 숫자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숫자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시는데 이제 막상 숫자를 쓰려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직무에 따라서 뭐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뭐 이런 뭐 연구 쪽 이런 거는 크게 뭐 성과를 숫자로 표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적인 이제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좀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슨 증가율, 뭐 절감 비율,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크다. 그럼 이제 금액으로 쓰시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럼 뭐 율 정도로 바꿔서 쓰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숫자를 가능한 한 좀 많이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뭐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몇 건의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뭐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제 능력을 판단할 수 있지만 확실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서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뭐 신규 고객을 몇 명을 추가를 했는지, 그래서 뭐 매출은 얼마가 더 늘어났는지, 뭐 프로세스 개선을 했는데 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팀의 어떤 역할, 뭐 개선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한을 줄였다. 한 1주나 2주 줄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구매팀의 경우는 자주 쓰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구매 프로세스 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매 방식을 이제 뭐 수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공개 입찰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만약에 이제 구매 쪽 사람이 이걸 쓴다. 그럼 구매 프로세스 개선까지만 쓰면은 이게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 개선해서 뭐 공급 방식의 뭐 변경을 통해 공급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연간 뭐 3.5억의 뭐 절감을 이룩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 지원하는 회사에 확실한 이제 눈도장 좀 이제 인상을 주려면 내 역할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 증가도 좋고
뭐 시스템 구축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썼으면 그 내용 안에서 내가 뭐를 했는지가 반드시 좀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 그럼 뭐 어떤 성과를 했어요. 뭐 매출을 얼마간 올렸다. 뭐를 했다. 그 성과가 이제 내 성과냐, 팀의 성과냐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팀의 뭐 리더로서 만약에 이제 팀장이다 그러면 이제 팀의 성과가 이제 본인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자기 팀원이 어떤 일을 했고 그 뒤에 내가 뭐 전체적인 뭐 조율을 하면서 뭐를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일, 자기 역할을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경력기술서를 쓸 때 특히 성과가 드러나는 경력기술서를 쓰는 이제 3단계.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역할, 책임이 드러나게 자기 직무를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리한 직무에 최대한 가능한 한 숫자와 수치를 좀 데이터 같은 거를 포함을 시키셔서 다시 한번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낸 성과 이게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 순서대로 경력기술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조금 기존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팁으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쓰는 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개선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개선해서 뭐가 됐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팁,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역할을 명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팀장급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게 쓰다 보면은 이제 팀 성과나 전체 그냥 팀의 업무 내용, 팀 전체의 성과가 그냥 내 성과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팀장급에서 보면은 그 중에서 이 주니어 이 사원, 대리급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써주면 훨씬 이 팀장급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 만약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이런 일을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대충 아레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이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자기가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이제 써야 된다는 건 다들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성과를 좀 써야 되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 다니면서 별로 한 게 없는데 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별로 한 게 없구나, 성과를 내지 못했구나, 그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실제 성과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회사를 오래 다니질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다들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내 역할과 잘 맞춰서 그 성과에 내가 기여한 바, 내 역할, 내 책임, 그리고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이런 거가 이제 추가가 되면 충분히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이제 확실히 경쟁력을 갖춘 그런 경력 기술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가 중심이 된 경력 기술서는 이 여러분들에게 지원자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한 한 숫자나 뭐 데이터를 추가를 하시고, 이제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성공 사례나 실질적인 뭐 프로세스 개선했으면 그로 인한 뭐 실질적인 효과, 그런 거를 조금 말로 풀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성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기술서를 쓰실 때 그냥 내가 했던 일을 쭉 썼다, 이제 뭐 이 정도면 다 알겠지가 아니라 고민을 하시고 내가 이 경력기술서에 내가
했던 일과 내 성과가 잘 드러났는지를 2번, 3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력기술서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뭐 정리하시면서 좀 어려움이다. 이런 건 잘 모르겠다.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뭐 그런 내용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